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주 일요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 어떤 종목을 공략할 만한 게 있는지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종목 편입 및 분석이라고 적어놓고 60상이니 뭐 오돌이니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기 전부 3에서 5일선 매매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종목입니다. 자, 이 3-5일선 매매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죠? 항상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종목의 타이밍만 볼 것이냐. 그래가지고는 확률이 떨어지죠. 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을 봐야 돼요. 자, 시장을 본다는 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 그리고 미국의 S&P나 나스닥 지수 연동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요거랑 요거랑. 그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게 타이밍이 지금 살만한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건데요. 이미 이제 한일사조와 하이크 코리아 이 두 종목은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직전 영상 이렇게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보시고 밑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볼게요. 지금 금강철강, 코스모 신소재, IS 이커머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요 밑에도 5돌이라고 적어놓은 거 5일선에서 돌려서 턴에서 올리는 애들, 그런 애들로 지금 이렇게 지금 관심 종목을 쭉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다 매매할 수 있지도 못할 뿐더러 그때 상황을 딱 보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날 미리 참고해서 이제 볼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수예요, 지수. 자, 지금 뉴스들이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을 딱 보면 요거, 자, 요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나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요 QQQ라고 나온 거는 우리 지수를 ETF로 판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근데 지금 이제 보는 거는 QLD, 여기 색깔 QLD라고 돼 있죠. QLD는 QQQ에 곱하기 2. 그러니까 실제로 나스닥 지수가 1% 빠지면 QLD 지수는 2%가 빠지는 더블 종목입니다. 이거 트리플도 있어요. 저는 더블로 이제 주로 매매를 하는데 매매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지금 자리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요거 보고 코스피 지수 볼 거예요. 지금 자리가 요쯤 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코스피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지수로 갑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건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박스장에 이제 묶여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뿅 하고 살짝 빠지고 끝났어요. 그죠? 0.8% 하락이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요런 지지 라인을 요렇게 꺼 볼 수가 있겠죠. 요런 라인들. 자, 이제 월요일 되면 갭 하락에서 시작할 겁니다. 요렇게 뚝 떨어져서 시작할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요 저점 깨고 내려온다면 추세가 깨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하락 추세는 이어지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고 이런 지지선 라인 근방, 이런 지지선 라인 근방에서 꼬리 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나스닥 지수를 보는 거죠. 나스닥 지수를 이렇게 보면 요 종목도 플러스 좀 해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큰 폭의 반등을 한번 줬는데 거의 그 자리까지 지금 돌아오고 있죠. 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내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투자해 볼 만한 종목, 특히 3월선 매매를 잡을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렇게 꺼보면 여기에 지금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을 만든다 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코스피도 저점을 아까 여기 요렇게 가고 있었잖아요. 요럴 때 반등을 한번 한다. 지금 요쯤 와 있거든요. 그럼 개파락해서 시작하게 되면 여기가 지지라인이라는 거예요. 지지라인. 여기도 지지라인이라는 거예요. 나스닥도 지지라인. 자, 지금 뉴스들이 뭐가 나오고 있냐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피해 금요일 뭐 이런 뉴스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 한 2.5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뉴스를 딱 봐요. 뉴스를 네이버에서 이렇게 나스닥 폭락이라 가지고 검색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뉴욕 증시 피해 금요일 3대 지수 폭락 나스닥 요거는 지난 뉴스네요. 자, 그럼 요 뉴스를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예,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요분 제롬 파월 이분 나오죠. 얼굴 나오고 밑에 뉴스 이렇게 보면 제목에 이렇게 폭락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렇게 보면 금리 인상 발언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이런 말들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는 더욱 어둡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날 폭락한 게 보면은 2020년 10월 28일 이후 하루 낙폭으로는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2년 새에 가장 큰 이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어두운 뉴스가 나올 때 우리는 웃어야 돼요. 이런 뉴스를 보면 이제 시가가 개파락할 거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투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개파락 지점이 요쯤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한 1, 2% 정도 빠져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지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 주고 한번 올린다고요. 이런 거를 노릴 때 관심 종목에 있던 얘들은 개파락 하겠죠. 시가가 개파락 하면서 이렇게 3일선하고 5일선이 지나가면 시가가 이렇게 뚝 개파락해요. 그때 양봉을 그리는 경우 이렇게 시가가 저가인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꼬리를 주는 경우가 또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음봉으로 마감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음봉이다. 색깔을 파랗게 이게 만약에 음봉이다. 그럼 이 음봉에는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시가가 여기 시작했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뺐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 자리로 끝나면 요게 음봉이 되거든요. 결국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그때는 요런 음봉이 안 생기겠다. 요런 꼬리 달린 음봉이 생기겠죠. 요런 음봉이 생기겠죠. 자, 요런 음봉이 생기더라도 저는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다시 이렇게 반등하면서 끝나는 요거죠. 이렇게 하면 음봉이잖아요. 시가가 여기 시가고 종가가 여기서 끝나야 되겠네요. 시가 아래에 여기 종가고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음봉이거든요. 어찌됐든 시나리오는 그거죠. 이게 한번 반등을 하고 죽는다. 이게 3호일선이 지나갈 때 그 종목을 살 때는 요 출렁임 이제 요렇게 지금 전일 코스피가 끝났기 때문에 개파락을 하면 요렇게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요런 꼬리 한번 주고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지표들이 지지 라인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출렁임을 통해서 351선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시가나 아니면 오전장에 한번 건드려 볼 만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거든요. 결국 주식을 꾸준히 해서 자 이제 수익을 계속 낸다는 건 이런 시장에 대한 안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안목이 들어가지 않고 매번 수익 내기는 힘들어요. 자, 금강철강부터 샘플로 한번 보겠습니다. 금강철강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일봉 차트 보면 자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이런 꼬리들을 잘 주죠. 보통 이런 꼬리 잡기를 하는 게 3일선 매매예요. 그런데 이 15저 지난 금요일 날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으면 요 간격을 먹었겠죠. 요걸 분차트로 보면 분차트로 보면 이 간격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사실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요거 눌러볼까요? 이렇게 딱 눌러보면 자 요거 봅니다. 요거 첫 봉 있죠. 첫 양봉 요거 봅니다. 요거 볼 때 잘 보세요. 어느 정도의 등락폭을 이루고 빠졌는지 이렇게 딱 눌러보면 자 시가가 7% 떠서 시작했죠. 그리고 밑에 저가 보세요. 저가 1.79%죠. 자, 요게 상한가 다음날 그 단타 거래를 하면서 저가의 꼬리 잡기입니다. 3일선 꼬리 잡기죠. 요거 나중에 지나보면 요 지점에 일봉이 3일선이 지나가요. 자, 요거는 상한가 종가인 요 지점이 지지의 역할을 한다는 원리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한 7% 떠서 시작했어요. 그죠? 시가가. 그러면서 밑에 꼬리 한번 주고 올라가잖아요. 왜 여기서 지지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2, 3% 이내 전일 종가 대비 2, 3%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냐면 색깔을 초록색으로 요 구간의 수익을 순식간에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요 구간의 수익이 엄청 커요.
지금 이렇게 보면 종목은 거래량이 이만큼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형님들, 세력들, 주포들, 그리고 이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을 들었다 놨다 하는 메인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다 나갔냐?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 말은 들었다 놨다를 하면서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거를 꼭 감안하셔가지고 3호일선 매매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지 라인이 많아요. 여기도 지지, 상종가 지지 라인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여기도 지지 라인이죠. 여기도 지지 라인이에요. 매물대 상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철강이라는 건 이미 어디서 이야기를 드렸냐면, 철강이 지금 테마를 형성해 버렸거든요. 여기 보면 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상단에 요 동영상 눌러보면 이게 시간 순으로 이렇게 쭉 나와요. 제가 그 업로드한 순으로. 여기 뭐 철강 테마 있죠? 여기 금강철강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테마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게 쉽게 죽지 않는다. 식량난 테마도 마찬가지인 거죠. 식량난 테마가 한번 형성되고 나면 쉽게 꺼지지가 않아요. 그게 테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이렇게 딱 보면 다 그 테마에 엮여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볼까요? 코스모 신소재 딱 눌러서 차트를, 일봉 차트를 딱 보면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주봉하고 이런 걸 많이 다 보고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기에 지지 라인이 있다라는 걸 감안하는 거예요. 이 지지 라인을 우리는 매매의 어떤 중요한 자리로 인식을 하고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손절을 어디 놔야 되냐? 그럼 여기 있죠. 여기 시가, 요거 양봉 시가. 여기 손절 좀 놓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럴 때 보통은 이렇게 꼬리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봉이 이렇게 딱 형성되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장중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색깔이 빨간 게 아니겠죠.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니까 빨간색이고 처음에는 이렇게 파란 봉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시퍼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공포를 동반합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개미들에게 공포를 심리적으로 동반하죠. 그러다가 장중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장 마치고 보면 모양이 시가와 종가를 비교해 볼 때 시가가 아래에 있고 종가가 위에가 있는 이런 봉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꼬리를 밑으로 길게 주면서 극단의 공포를 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천천히 나간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게 이 테마주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IS 이커머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전 이거는 보나 마나 제가 매매했겠네 여기서. 그리고 말도 했을 거예요. 이미 이야기도 드렸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영상에 IS 이커머스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어디서 매매를 했을까요? 요거는 매매한 내역을 딱 눌러보면 나오겠죠. IS 이커머스의 일지 차트입니다. 자, 매매 마크 조회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 나오죠. 자, 뻔한 자리입니다. 여기 매수했고, 여기 매도했고. 자, 요거는 종가 매수 자리죠. 이때 거래량이 급감했는데, 이거 조그만한 봉 보이죠? 조그만한 봉, 요날 종가예요. 요날 종가.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가 매수 타점이죠. 여기. 상한가의 종가는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 자, 요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가 요렇게 하는 지점, 요 지점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빠졌던 지점은 요 상한가의 종가인 요 지점이고 결국 쌍바닥 매매인 거죠. 쌍바닥 매매. 자, 올라가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빠지면서 쌍바닥을 주는 게 있어요. 요거 별로 안 좋아요. 요것도 확률은 높은데 요것보다는 뭐가 좋냐면 빠지면서 올라갔다가 그 위에서 올라가는 애들 있죠. 이렇게 상승형 수렴 쌍바닥 요게 더 좋고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하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1번 2번 3번 3번입니다. 3번 쌍바닥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아요. 여기 지금 매물이 없잖아요. 여기 아무도 팔 사람이 수익 실현만 하지 손실 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손실 보고 있다는 건 매물 폭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3번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다시 일봉 차트 한번 딱 다시 보면 이제 전체 이야기를 약간 정리해 볼게요. 자, 요런 거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이 상한가로 끝난 지점에서 반등을 하는 자리죠. 요게 이제 3일선 매매인 건 대표적인 3일선 매매고 요렇게 가는 요 지점 있죠. 요게 이제 5일선 매매죠. 그래서 이제 3, 5일선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급등 이후에 나오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이클을 보면 요런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죠. 요때 돌파 매매. 시세의 시작은 돌파에서 시작해요. 돌파에서 시작하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 351선 매매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상한가 매매가 무섭고 두렵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매일 돈 버네 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요거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죠. 요거는 초보자가 하기에 좀 힘들어요. 이거는 초보자가 하기에. 저도 이제 10년 이상을 이걸 했으니까 이거 이제 손에 익으려면 10년 이상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예 천천히 가십시오. 내가 오늘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 아니에요.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결국에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쌍바닥 요 지점은 5일선 매매 자리고 요렇게 수렴을 하는 요 지점은 여기에 거래량이 팍 죽은 날 요럴 때는 종가에 매수를 하는 거죠. 직장인들은 요게 편하죠. 그냥 사놓고 밑에 한 3%, 5% 이제 스탑, 손절 딱 걸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주문창 있죠? 이 주문창에 보면 언제나 그 진입과 동시에 매도를 할 수 있게 설정이 다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MTS 설정법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 다닌다고 해가지고 못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자기가 훈련이 돼 있느냐, 연습을 많이 하고 반복을 해서 이런 매매법들에 익숙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여기 종가 매매 이야기 했죠. 그리고 이 종가 매매를 하기 이전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훅 빠졌다가 올라가는 애들 있어요. 여기 번지 점프 하듯이 이렇게 번지 점프 하듯이 훅 빠졌다가 올라갈 때 이 꼬리 잡기 하는 거. 꼬리 잡기는 또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지지선을 찾아야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지지선입니다. 여기 시가가 있고 여기 고가가 있죠. 이런 데가 이제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봉이 딱 형성되면서 이게 이제 빨간색이라 해야겠죠.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꼬리 딱 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꼬리를 깼다 하면 이제 내 생각과 다르게 가는 거죠. 항상 시장은 내 생각과 다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파란 음봉으로 깨는 형태가 나오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손절입니다. 손절을 하지 않고 이 매매를 100번을 해서 다 이기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10번 하면 한두 번은 돈을 준다. 그냥 에라 먹어라. 라고 생각하고 손절을 해버리는 게 마음이 편해요. 결국에는 수익 난 것과 손절 난 것의 총계는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서거든요. 굳이 이런 종목을 오랫동안 들고 있다가 이 테마를 잘 못 읽어가지고 나중에 이 원래 자리까지 돌아올 때까지 마이너스 50% 이렇게 나고 이러면 주식이 진짜 재미없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이제 매매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린 건 시장과 연동해서 이 테마주들의 지지선을 어떻게 잡을 거냐. 예를 들면 다음 주에는 금요일 뭐 폭락이 왔기 때문에 시가가 개파락하겠죠. 자, 개파락을 하면서 저가의 꼬리를 줄 거라고요. 그러면서 틀어 올릴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지수 차트와 같이 보는 거죠. 지수 차트의 저점이 곧 이 테마주들의 저점인 경우가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테마 지수가 뭐 1, 2% 오르게 되면 아니면 음봉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주는 반등 속에 이 테마주들은 급격한 반등을 주고 다시 종가가 음봉이 되든 양봉이 되든 결정될 겁니다. 흔든다는 거죠. 가장 큰 시나리오는 시가가 저가인 그런 봉이 하나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시가가 저가가 되면 이제 여기에 끝났던 게 갭 하락을 뚝 해가지고 시작해서 이 시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중간에 상승을 하는. 그런데 만약에 상승폭이 너무 크거나 하락폭에 대한 압력이 있다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익 실현을 해주고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시장과 연동한 종목 분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시고요.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올리는 즉시 이 이야기들을 받아볼 수가 있고, 관심 종목들 올릴 때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탁 눌러서 관심 종목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종목들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여기 보시면 제가 올리고 있는 이 영상 속에 이 종목들이 계속 반복돼요.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서 갑자기 바뀌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 쏠림 현상이 나오면 한동안 지속이 돼요. 몇 달 동안. 그만큼이 올라가면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2차, 3차 파동을 주면서 세력들은 천천히 아주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빠졌다고 싶으면 급격히 사들여요, 자기네들이. 계좌 돌리기 하겠죠. 뭐 내가 그 사람들 계좌 안 봐서 모르겠는데 A 계좌에서 B 계좌로 돌리면 산 거잖아요. B 사람이. 근데 그 같은 사람들이라고. 같은 세력들이잖아요. 그렇게 계좌 돌리기 하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2차 상승으로 랠리를 한번 준 다음에 또 팔거든요. 서서히 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매수 물량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끝으로는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네들은 천천히 팔고 나간다는 말이죠. 그러면서도 주가는 또 올라가고 그다음에 출렁이고 하니까 이런 매매를 해보시는 게 아주 그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